안녕하세요. 노티스맨입니다. 세 번째 영상으로는 국민의힘 정우택 씨가 카페 사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걸로 의심되는 CCTV 영상이 뉴스에 나왔잖아요. 뉴스의 내용을 보면 카페 사장이 카페를 개업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이어서 카페를 운영할 수 없게 되어서 뇌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해서 돈 봉투를 정우택 씨에게 준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뉴스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카페 사장이 메모한 내용이 있는데 정우택 씨가 보좌관과 같이 그 해당 카페에서 100만 원어치 접대도 받았고 그 영상에 나오는 봉투에는 100만 원이 들어있었고 보좌관을 통해 그리고 정우택 씨한테 직접 준 거가 총 한 800만 원 정도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진짜 사실인지에 대한 여부는 조사를 해서 꼭 확인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뉴스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어떤 일이 생기고 그래서 어떤 일이 흘러간 건지 대략적으로 머리에 그려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머리에 그려진다고 해서 꼭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기존의 정치권에서 자주 일어났던 일이다 보니까 저절로 그려진 거예요. 카페 사장 입장에서는 돈 몇억 원 들여가지고 카페 차려놨더니만 돈도 이미 많이 들었고 근데 다시 허물어야 될 판이니 이걸 어떻게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치인에게 뇌물을 준 거라고 보여지고요. 민주당에서는 이걸 언제 알게 되었는지 언제 입수하게 되었는지가 안 나왔으니까 일부러 총선의 시기를 얼마 안 남기고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또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정우택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하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공감이 안 가더라고요. 총선을 앞에 두고 야당이 하는 정치 공작이라는 게 주장인데 그렇다면 자신이 돈 봉투나 뇌물, 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돌려줬다고 이게 그냥 정우택 씨가 하는 말뿐인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더 믿기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다른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국회의원 또는 정치가들에게 그동안 많은 실망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드러난 것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이러려고 국민들이 이 사람을 우리들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닌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봐요. 이제는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이게 사실이라면은 비난과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무턱대고 그냥 진영 논리에 따라 지지를 보내는 분들에게는 아주 밝혀진 것도 없고 한쪽의 이야기만 들어본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돌려줬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돌려줬다는 말뿐이고 이게 눈으로 본 영상처럼 직접적인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정우택 씨는 이게 정치적 흑색 선전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게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한 거라면은 누구나 납득하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영상이나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 돼요. 그렇게 된다면 정우택 씨가 말한 것처럼 여론이나 국민들의 마음이 반대로 확 돌아서서 이런 치졸한 정치 총국을 꾸며서 떳떳한 사람을 공격한 사람이 누구냐 반대 여론이 진짜 세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말뿐으로 말만 해봤자 아무도 믿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일에 대해서 이재명 씨나 장경태 씨나 언론에서 한 말이 한동훈 씨가 한 말도 있는데요. 이분을 들으면서 좀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이 돈 봉투 받은 거에 대해서 이재명 씨가 정우택 씨를 국회에서 제명해야 된다. 제명해야 된다고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게 종특이라고 후한무치 적반하장이 국민의힘의 종특입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장경태 씨는 정우택 씨가 김여사처럼 박절하지 못해서 돈 봉투 받았냐고 하면서 비꼬고 사실 제 개인적으로 짧은 생각이지만 그동안 이재명 씨가 언론이나 검찰로부터 혹은 정치적 공격을 당한 게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재명 씨가 진짜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든지 이유를 떠나서 국민의힘으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한 건 사실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걸 부정할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많은 그동안 억울한 일이 많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특히 이재명 씨가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옳다구나 하면서 이렇게 공격하면서 상대방한테 비아냥거리고 이들과 우린 달라 너네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너무 유치하고 이게 잘못된 정치 아니 이건 정치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이런 게 바로 정치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질. 또 한동훈 씨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조금도 낮거나 하지 않고 똑같이 유치하게 언론에 말을 해요.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사실관계를 봐야 하겠지만 돈 봉투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 국힘당은 민주당과 달리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애들 싸움도 아니고 이걸 국민들이 보고 정말 어떻게 판단하는지 생각은 해보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이번 일은 그나마 언론은 언론의 일을 잘한 것 같아요. 물론 이번 일이 터진 시기가 총선을 바로 앞에 둔 시점에서 나오니까 의문점이 드는 부분도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그래도 국민은 이런 일을 알고 청렴 혹은 비리나 뇌물 같은 거에 대해서 뭐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게 시기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게 진짜 의도된 건지. 하지만 뭐 그래도 언론은 자기 할 일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외에 두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이번에 뭐 새로 창당한 당도 가치관이 서로 진짜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총선이 다가오니까 그냥 급하게 힘을 합친 거 이렇게 그래서 이어붙이기만 한 것 같아 보여서 뭐 정답이나 대안이 될 거라고 전혀 보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좀 창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뉴스를 보면서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정치에 큰 관심이 없었을 때 있었던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학교 수업 중에 수업 신청을 늦게 하다 보니까 뭐 재밌고 인기 있는 수업들은 사람들이 다 꽉 차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남는 수업이 이렇게 저렇게 있었는데 신청하다 보니까 무슨 철학 수업 같은 걸 하나 신청해서 듣게 된 적이 있어요. 그게 필수 과목은 아니었고 교양 과목 중에서 하나였는데 그 수업을 듣는데 첫날 어느 한 나이 한 40대 50대 정도 돼 보이는 사람이 뭐 약간 정장 같은 걸 입고 교수님이 들어왔는데 그 정장이 되게 독특하고 저는 그때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장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천주교 신부님들이 입는 복장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전혀 몰랐는데 그때 교수님이 수업 중에 자기가 수업에 입고 오는 옷이 혹시 보기 불편하신 학생들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신부님들이 입는 옷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본인의 이야기를 수업 중에 중간중간 잠깐씩 뭐 해주셨는데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그분은 이른바 그때 당시에 뭐 386, 486 세대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면서 교수님이 자신이 대학생 때 얼마 전 뭐 서울의 봄 이런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전두환 군사 정권 시대였고 그러면서 그때 학생 운동을 좀 했나 봐요. 그러면서 뭐 재밌는 얘기를 좀 몇 가지 해주셨는데 뭐 경찰한테 쫓겨서 절에도 숨어서 스님한테 도움도 받아보고 성당에 숨고 교회도 숨고 이런 에피소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저런 일들이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일을 계기로 그 교수님은 종교의 뜻이 생기게 되어서 이렇게 하시긴 하셨는데 종교에 귀의하시긴 하셨는데 뭐 자세한 이야기는 많이 안 해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그때 경찰한테 쫓겨다닐 때 같이 도망다니던 친구들을 보면 가끔 TV에 정치인에 대해서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신문에 나와 있는 칼럼 하나를 보는데 마음이 씁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기사 칼럼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486 세대 출신 정치인이 된 사람들이 군사정권을 몰아내는데 목소리를 내었고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내면서 학생운동도 하더니 결국에는 486 세대 중 정치를 하게 된 사람들을 보니 돈 받고 뇌물 받고 기존에 그들이 그렇게 타파하고 개혁하자고 했던 기존의 정치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 그들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목소리를 냈던 게 아니고 그냥 자신이 위로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운동을 한 게 아니냐. 그런 내용의 칼럼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 칼럼의 일부 내용은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모든 운동권 사람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칼럼에 나온 그런 부패한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도 뭐 일부
일부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학생 시절 운동을 했던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들이 전부 청렴 결백하고 그럴 거라고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어찌되었든 그런 기사를 보고 그 교수님 마음이 안 좋았다고만 하셨어요. 언론이 잘못됐다, 486 누가 잘못했다, 이런 자세한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얼마 전에 한동훈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잖아요. 운동권 출신 정치인을 정치권에서 빨리 청산해야 된다 식의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된다. 386, 486, 586, 686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말에 전혀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논리나 화법을 좀 싫어해요. 나중에 한동훈 씨에 대해서 제가 왜 이분이 하는 말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방금 한동훈 씨가 말한 것도 보면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된다 이 말인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맞는 말을 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그게 꼭 마치 꼭 필요하고 맞는 말이냐 하는 화법이에요. 여기서 한동훈 씨는 그냥 운동권 출신이 그냥 싫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인 거죠. 그게 그 말에 누구나 다 맞다고 할 수밖에 없는 대전제를 밑바닥에 깔아서요. 예를 들자면 똑같은 워딩을 해서 논리를 펼친다면은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된다. 여기서 운동권 말고 아무 말이나 갖다 붙여도 거의 다 맞는 말이 돼요. 정치검사의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된다. 기업가 출신의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된다. 의사 출신의 의식에 젖어있는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된다. 이게 다 맞는 말이 되거든요. 아무 말이나 갖다 붙여도 거의 반박하기 어려운 말이 될 거예요. 즉 자기가 정작 하고 싶은 말은 하면서 대전제를 누구나가 반박할 수 없는 대전제를 깔아버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반박하기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아무튼 나중에 차차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대부분 사람들이 침묵을 했어요. 군사 정권 때 민주주의가 활발했다, 자유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 대부분 침묵한 사람들 와중에 용기 내어 자신이 불이익을 당해도 나서서 나라를 변화시킨 저는 운동권 출신들이 존경받아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운동권 출신 중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든지 이런 분들은 당연히 비판이나 비난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운동권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비판을 받거나 비난받을 대상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누가 어느 정치인이 비리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운동권 출신이더라. 그렇다면 운동권 출신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 의사 출신의 정치인이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다치겠다. 모든 의사가 이런 비난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만약 그 시절에 제가 만약에 대학생으로 살았어도 저는 아마 침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 목소리를 내었던 사람 덕분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민주화를 지켜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486 세대든 운동권 출신이든 그 출신이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돈봉투를 받거나 미리 정보 같은 걸 얻어내서 개발 예정되어 있는 곳에 땅을 미리 사준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어디 출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운동권 출신에도 분명 청렴하고 국민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그게 정치인이든 정치인이 아니든 상관없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운동권이 또 아니라 하더라도 노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운동권 말고 또 검사 출신이든 의사 출신이든 위안부 할머니께 봉사하던 단체 출신이든 이런 게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과거에 그리고 현재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어쨌든 돈봉투 사건을 다루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시간 나는 대로 꾸준히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